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짜 한국 영화 이야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영화, 한국 독립 영화, 그리고 창작자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채널 필름 메이커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와 시간 내어주신 영화인연대와 부산국제영화제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채널 필름 메이커스는 그 흔한 영화 리뷰 콘텐츠나 결말 포함 요약 콘텐츠 하나 없지만 2,700명 넘는 구독자분들과 6,100명 이상의 팔로워분들이 한국 영화계의 담론 형성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저희 필름 메이커스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 많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측 불가능성과 스토리텔링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미국의 한 야구 선수가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만큼 야구 경기는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가집니다. 하위권 팀이 상위권 팀을 이기기도 하고 경기 내내 부진하다가 후반에 역전승을 거두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덕분에 관중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과정의 전략과 선수들마다의 개인적인 서사가 드라마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최근 한국 영화에 대한 관람평이나 저희 채널의 댓글들만 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영화가 뻔해서 재미없다입니다. 특히 대작일수록 정해진 스토리라인에 따라 영화가 전개되고 전형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쉽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대작 선호연사와 수직 계열화된 영화 제작 시스템은 이 뻔한 영화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영화의 스케일과 스펙터클을 위해서라는 핑계가 더 이상 관객에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런 대기업 영화들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프로야구가 1,000만 방중을 넘겼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좀 한국 영화 프로야구를 비교해서 좀 만들어본 영상이었습니다.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들을 좀 보겠습니다. 표값이 심리적 마디 노선을 넘었다. 그래서 극단적 몇 편만 1,000만을 찍고 다른 작은 영화가 100만을 넘기기 힘들다. 예전에는 30대 후반인 배우들이 여러 역할을 맡으며 여러 색을 뽐냈는데 지금은 똑같은 얼굴들 뿐이다. 야구는 5, 6만원짜리 좌석이 먼저 매진된다. 얼마를 내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영화는 할인받아도 돈은 물론 시간 아까울까 걱정한다. 2000년대 초중반 영화들을 보면 지금 봐도 재밌다. 지금 한국 영화는 공식마냥 틀에 찍어서 나오는 느낌이다. 영화도 하나의 예술의 영역이다. 같은 것만 먹으면 물린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필름메이커스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 기록하고 있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길에서 누가 아줌마랍니다. 여기 좀 어떻게 하시라니까? 베토벤, 아인슈타인, 자유로운 영혼과 자유로운 발사. 갖다 붙이긴 어디다 막 갖다 붙여요. 맥주 맛도 모르면서. 맥주 맛에 눈뜨다. 혜수씨, 이 분노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자 하는 욕망은 이해해. 그래야만 하는 페이소스 뭐랄까 그 맛이. 한 분 웃어요? 말이 너무 어렵다. 맥주 맛도 모르면서. 맥주 맛에 눈뜨다. 우리 영화 찍을 때는 사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감독의 연출력? 응? 전용 감독들이 그런 맛을 알려는 모르겠네. 그 정도가 많지 않아. 아유 됐어요. 맥주 맛도 모르는. 맥주 맛에 눈뜨다. 네, 기억나시나요? 15년 전 영상인데 요즘에 이제 서울영화센터 그리고 서울 시네마테크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댓글을 좀 보겠습니다. 저 다음 세대 감독님들이 지금 있긴 한가 싶다. 정말 낭만적이다. 모든 시네마테크 화이팅. 많은 사람들이 예술 영화도 많이 보면 좋겠다. 멀티플렉스의 후광과 산업 발전과 그들의 노력이 더해져 아름답던 시절. 하지만 새로운 시대, 우린 새로운 향수를 만들어야겠지.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좀 드시나요? 저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좀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영화계에 대한 대중들의 약가적인 감정입니다. 극장 산업을 포함해서 한국 영화계에 대한 불만과 불신, 그리고 비판과 비난이 빗발치지만 전성기 시절 한국 영화에 대한 그리움과 낭만, 그리고 좋은 한국 영화에 대한 기대와 갈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관객은 한국 영화를 잘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관객은 신작 한국 영화를 잘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관객들이 애초부터 한국 영화를 선호하지 않고 비판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관심이 아니라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이유는 어쩌면 한국 영화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한국 영화계에 기회가 남아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큰
큰 판이든 혹은 이제 작은 독립영화 같은 판이든 계속해서 새로운 영화, 조금 더 관객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영화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되실 때 조금씩이나마 영화를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 직장이니까요. 극장에 걸리는 상영되는 영화들이 예술영화나 독립영화의 폭이 좀 많이 줄어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극장을 찾는 사람들은 그 극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폭이 줄어들다 보니 극장에 더 안 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한국 영화가 흥행하는 영화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일단 범죄도시 같은 되게 도파민을 추구하는 그런 액션 영화 위주로만 흥행이 되고 이게 수요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몰리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제가 영화를 앞으로 만들어갈 때 그럼 그런 영화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부담감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상업영화가 노리는 부분은 라이트한 대중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영화를 볼 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시간을 투자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전이랑 좀 똑같은 경험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새로운 걸 찾게 되지 않을까. 외국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OTT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화가 아닌 엔터테인먼트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상한 여자예요. 그런데 굉장히 속이 깊고 넓고 그래서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매료됐어요. 세상은 대한민국 역사 일에 처음이래요. 이 학생영화는 내용이 완전히 센세이션해요. 그걸 이 여자가 만들었어요. 당장을 오래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직업이 생겼구나. 나한테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하겠구나. 직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모아놓은 돈 다 써가지고 31살 1월달쯤이 됐는데 그 슈퍼히어로 외장하느라 장부가 0원이 되는 계좌가 이때 있는 거죠. 아 진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부천에서 틀자고 한참 물어서 이 부천시청에 처음 딱 들어왔는데 북한에 슬로건이 써져 있는 이상해도 괜찮다. 스테이 스트레인지. 그게 제 지금 모든 창작물의 어떤 슬로건이 되는 기초적인 문제예요. 네, 기회는 이미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어렵다 소리가 만연한 이 와중에도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고자 하는 젊은 창작자들과 그들이 만든 영화를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 관객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영화에 애정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화와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독립영화 창작자로서 영화를 몇 편 만들어보지 않았고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모은 인플루언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단한 인사이트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 시장의 크고 작은 결정권을 가진 영화인 여러분, 그리고 정책 위반자 여러분, 과거의 흥행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는 젊은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생명력이 짧은 상업지향적 기획영화보다 한국 독립영화의 눈부신 성취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관객 대상 마케팅 전략에 매몰되기보다는 좋은 한국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2023년 단편 영화 X의 저주를 연출한 김희수 감독과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관객들이 영화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영화를 계속 점점 안 보고 있잖아요. 극장에 구독 안 가고 있고 한데 사랑해도 안 볼 수도 있죠. 사랑해도 별로거나 어리거나 아니면 때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누구나 다 인생 영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영화를 사랑하는 거가 아닐까요? 한 편의 영화만 보더라도 자기 인생 영화들이 다 있으니까 계속 영화를 보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그 인생 영화라는 말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 앞에 인생을 붙이는 게 영화가 처음이 아닌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또는 의미 있는 이런 의미로 인생을 앞에 붙이는 게 되게 보편화된 것 같은데 인생 영화, 인생을 붙인 거는 영화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